떨리는데 소개받은 것처럼 저는 제주도에 뭐 거의 대부분 제주도에서 살았기 때문에 제주도 사람이고 사실 태생은 부산이에요. 그래서 살짝 경상도 말이 나오죠, 그죠? 네. 부산에서 초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제주도로 이사 가서 뭐 지금까지 살았기 때문에 거의 제주도 사람인데 제주도에서 평화롭잖아요, 제주도, 그죠? 평화롭게 아기 셋 낳고 열심히 행복하게 그냥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보면 뭐 얼굴이 딱 8시 20분이라서 사기치게 생기진 않았죠. 그래서 누구는 이제 순돌이 닮았다 이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그래도 사람들이 나쁜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는 거는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나쁜 사람은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 2년 넘게 해왔던 EX 뉴스메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자리인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처음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쯤에 앉아서 제일 처음 정명야유 강의를 들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참 아무것도 모르고 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 누나가 이제 코인 얘기를 하길래 코인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생각이 거의 99% 있고 호기심이 한 1%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네가 하든 안 하든 한번 알아봐라 이런 얘기에 뭐 알아보고 공부하는 거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제 자신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잠을 쪼개서 뭐 유튜브 책 엄청나게 많이 탐닉을 했던 것 같아요. 보고 나서 이게 제가 모르는 뭔가 큰 흐름이 있구나 정도는 캐치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액티브하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모르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정말 천천히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위치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봤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알기 쉽게 한번 준비한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반에 저는 항상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데요. 이분한테 미안한데 캡처를 너무 이상하게 해가지고 잘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누구냐면 김미경 강사님이세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왜 이 스토리를 얘기하냐면 이분이 엄청 잘 나갔었죠, 그죠? 엄청 잘 나가는 강사였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바로 다음 달부터 2년치 강의가 다 캔슬나고 수입이 그냥 통장에 빵이 됐대요. 수입이.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좀 정신을 못 차리다가 아니 내가 봤던 이 수입이 어딘가 갑자기 없어지진 않았을 텐데 어디로 갔을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온라인으로 갔구나 라고 생각하고 얼른 이 MKTV를 채널을 만들고 지금 한 4년간 5년간인가? 한 4년간 정도 이거를 운영하고 계시고 지금 제가 알기로 한 120만 구독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복구는 했죠, 그죠? 근데 이분이 뭘 했냐면 여러 가지 섹션 중에서 경제가의 20분이라는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내가 이렇게 나 같은 전문가도 이렇게 타격을 받는데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도대체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돼?를 궁금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 AI, 웹3 이런 전문가들을 매주 모셔서 20분씩 공부를 하는 거예요. 경제가에. 그러면 교수님들이 와서 엄청 어려운 얘기들을 막 해요. 막 기술적인 얘기를 막 하면 이분은 강사니까 그거를 정말 알아듣기 쉽게 본인이 흡수해서 얘기해주는 프로그램을 지금 4년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4년간 하는 와중에 이분이 작년 11월 달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또 책을 읽고 보니까 저는 뭐가 느껴지냐면 완전 새로운 판이 깔리는데 엄청난 화폐 혁명이 우리 눈앞에 와서 나 혁명이야 이제 다 바뀔 거야 이렇게 계속 막 소리를 지르는데 우리는 귀를 막고 있거나 모른 척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었거든요. 먼저 네, 물론 뒤에 내용이 있겠죠, 그죠? 이분은 이제 오태민 교수 다 아실 텐데 이분이 그렇게 한 4년간 전문가를 모셔서 공부한 끝에 작년 11월쯤에 이 채널을 오프닝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보기에는 정말 화폐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귀를 막고 있거나 모른 척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한 2년간 이 일을 알리면서 느끼는 느낌이 똑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게 막 하루가 바쁜데 다른 사람들은 코인 괜찮아 막 이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그럼 과연 저분은 제가 저분을 빌렸지만 저분은 4년간 이쪽을 거의 첨단으로 공부하신 다음에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한번 궁금함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블록체인 시장에 대해서는 막 제가 재미없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그냥
예전에는 정말 거래, 그냥 중개 거래 정도만 하는 수준에서 지금은 금융이 블록체인 위로 올라오고 실물 자산이 블록체인 위로 올라오는 이런 실제적인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기사들을 제가 그냥 모아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관이나 기업들도 엄청 많이 블록체인 쪽으로 오고 있다. 그럼 저는 이거는 꼭 빼먹지 말고 얘기하는데, 지금 사실은 제일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저희 경제 문제 중에 하나는 환율이에요. 환율이 1,500원대를 뭐 돌파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뭐 공공연하게 지금 1,500원 위에서 놀고 있죠. 저번 달부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1,517원 제가 눈으로 본 것 같은데, 환율이 높으면 그러면 뭐 그 환율 높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저도 뭐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우리가 항상 먹는 월드콘 아이스크림이 얼마다 아시는 분? 그냥 다 1,500원이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500원 하던 월드콘이 1,500원으로 갔을 때 우리가 엄청 충격을 받았거든요. 왜냐면 월드콘 처음 나왔을 때 모든 아이스크림이 저 때는 100원이었는데 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이 나왔어요. 그래서 와, 도대체 이건 뭐가 들었길래 500원이냐 했던 기억이 있고, 그게 1,500원 갔을 때 충격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소매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할인 안 하면 2,500원이에요. 월드콘이. 그럼 과연 월드콘이 커졌을까요? 땅콩이 더 들어갔을까요? 아니에요. 전혀 아닌데, 똑같은 월드콘을 저희가 사 먹기 위해서 지금 같은 고환율 시대에는 돈을 더 줘야 된다. 1,000원이라는 돈을 더 줘야 되는 이런 현상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비단 아이스크림뿐만 아니고 저희가 버는 돈은 사실 2배, 3배 늘지 않잖아요. 그죠? 늘지 않는 상태에서 쓰다 보면 저희가 똑같은 생활을 하는데 뭔가 돈이 자꾸 표현 가치가 떨어지는, 그게 저희가 체감으로 느끼는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요 근래에 기름값이 딱 오르니까 뭔가 미세한 것 같지만 뭔가 체감이 오죠. 그죠? 그런 것처럼 알게 모르게 이런 고환율 시대를 저희가 겪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돈의 가치가 흔들리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뭐지, 뭔가 대안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예전에는 월급만 모아도 살 수 있는데 지금은 봐보세요. 어디 사람들 모여있는 데 가서 한 10분만 앉아있어 보세요. 다 주식 얘기, 다 코인 얘기 안 하는 데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물론 시장이 굉장히 좋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내가 지금 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10년 넘게 운영하던 학원을 정리하고 지금 서울까지 상경해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기업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간단하게만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면 삼성 월렛은 저희가 핸드폰으로 이렇게 결제하는 삼성페이죠, 그죠? 삼성페이가 미국의 1위 거래소인 코인베이스하고 협력 이렇게 기사가 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굉장히 유명한 네이버페이와 업비트의 합병이죠. 이건 그냥 회사를 합쳐버렸어요. 네이버페이도 페이먼트 쪽이죠, 그죠? 결제 시장이 업비트라는 국내 1위 거래소를 그냥 합병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 AI가 미쳤죠. 쓰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진짜 상상을 초월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데, 그런 AI를 만드는 구글도 우리도 블록체인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간단한 자료를 올린 이유는 이 내용 팩트보다는 시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8월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런 기사나 혹은 국내의 이제 거래소의 광고들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잘 생각해 보면 작년 여름 이후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작년 여름 이후에 급격하게 광고가 나오고 급격하게 언론에 이 블록체인 관련된 기업 뉴스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뭘 저희가 훔쳐볼 수 있냐면, 기업이, 이런 기업들이 재작년에는 과연 자금이 없어서 광고를 안 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럼 하필 작년 여름부터 광고를 했을까? 언론에 노출을 시켰을까? 그러면 기업은 자기의 어떤 이미지와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집단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기사를 내도 혹은 우리가 광고를 내도 대중들이 이거를 이해할 만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언론에 내죠. 실제로 X인가 그쪽은 너무 빨리 블록체인에 대한 언론을 냈다가 사실 되게 많이 피해를 봤어요. 재작년에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가, 그래서 다른 기업들은 되게 눈치를 보다가 작년 여름부터 겨울까지 집중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저희가 이제 기사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인식하지 못할 때
이런 시장들을 기업들은 다 준비하고 있고 사실 국가들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는 제가 보기엔 좀 늦었다고 봐요. 그리고 이렇게 AI한테 물어봐도 이제는 그냥 중개하는 어떤 그런 코인 시장 넘어서 모든 기술과 융합을 통해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막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을 엄청나게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오늘 이렇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회사는 유스메타 EX라는 회사를 소개해드릴 텐데, 난 유스메타를 본 적이 있다. 저도 못 봤어요. 여기 처음 왔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데, 작년 10월달에 열렸던 헤럴드 머니페스타라는 컨퍼런스 형식의 행사인데, 헤럴드 경제에서 주최했고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참가 기업을 잘 보시면 이 핑크색 쪽에 보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 그룹들이에요. 금융 그룹이고 뭐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K뱅크 이렇게 있는데, 금융 그룹하고 블록체인을 하는 유스메타가 같이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죠, 그죠? 그냥 진행한 게 아니고 코엑스 딱 들어가면 홀 정면이죠, 그죠? 홀 정면에 이렇게 크게 부스를 만들어서 행사를 같이 진행하고, 그날 헤럴드 경제 기사를 보면 유스메타라는 회사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라고 잠깐 훔쳐볼 수 있어요. 자, 정확도 70%, 80% 되는 암호화폐 시장의 내비게이션이 목표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기사 한 켠에 유스메타는 암호화폐 시장 가격을 예측하는 플랫폼입니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시세를 예측하는 차트와 상승 하락 시그널을 알려주고, 지난 8년간, 이제 1년 지났으니까 9년간이죠. 9년간의 빅데이터를 딥러닝에 접목시켜서 하고 있다라고 대충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거는 제가 말미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시장 예측, 블록체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블록체인을 막 설명하고 이런 딱딱한 자리는 아니에요. 근데 정말 핵심만, 왜 블록체인 시장에서 예측이 가능한지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만 그냥 짧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저도 이제 책을 보고 하다 보니까 블록체인이 별게 아니고 그냥 기술의 이름이더라고요. 새로운 기술의 이름. 그래서 한 10가지 정도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의 발달을 한번 잘 보시면, 자, 이때는 저로 보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전부 삐삐 들고 다녔을 때죠. 핸드폰이 없었을 때 아직. 그래서 누가 이제 더 얇고 최신 삐삐를 갖고 있냐 이런 걸 경쟁하던 시대였는데, 그때 조금 사는 친구 집에, 그러니까 뭐 2층 집이나 마당이 있는 집에 사는 친구 집에 가면 컴퓨터가 한 대씩 있었어요. 거의 대부분은 없었고, 근데 그런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보니까 창 밑에 메신저, MSN이 깔려 있더라고요. 전부 삐삐 보내고 있었는데 막 메시지를 찾아쳐서 보는데 뭐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거 컴퓨터 쓰는 친구들끼리 인터넷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신기하다 했더니 걔가 마지막에 한 말이, 근데 인터넷만 되면 그 친구가 아프리카에 있던 미국에 있던 이거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게 신기했어요. 그 기억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대중화에 성공했을까요 이때? 왜냐하면 집집마다 컴퓨터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교 들어갈 때 98년 정도 되니까 다음 네이버, 구글, 그 당시 야후코리아 이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회원 가입하면 이메일을 공짜로 드립니다, 이렇게 마케팅 됐어요. 그때 제 이메일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회원 가입 생년월일 넣고 그런 걸 처음 해본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넣고 만들었더니 이메일이 그때 생성됐죠. 그때 만든 98 어쩌고저쩌고 이메일을 지금도 쓰고 있어요. 지금도. 어쨌든 그렇게 해서 대기업이 들어오면서 대중화를 성공시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모든 인터넷은 2.0 기반으로 가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보내는 메일, 찍어서 올리는 사진, 영상 찍어서 올리는 유튜브 동영상 같은 것들이 어디에 저장되나 잘 생각해보면 기업이 갖고 있는 중앙 서버에 저장되는 형태인 거예요. 그쵸? 근데 이게 문제가 좀 터지기 시작해요. 잘 생각해보시면 뭐죠? 쿠팡 고객정보 새나가가지고 막 1심 재판하고 막 하죠, 그죠? 그리고 얼마 전에 롯데카드 고객정보 새나갔다고 기사 나오고, SK 유심 사건, 이거는 되게 심각한 사건이에요. 왜냐면 유심 정보 같은 거는 갖고 있으면 결제까지 막 해버릴 수 있는 정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기업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보안을 하겠어요, 그죠? 하는데도 불구하고 컴퓨터 자체의 성능이 고도화되다 보니까 이제 이게 해킹이 자꾸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해킹으로부터 안전해지려면 우리가 웹 3.0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전반적인 기술의 흐름이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요거 쓰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거 쓰시는 분도 꽤 있죠, 그죠? 모르는 분도 계시고 똑같이 인터넷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얘는 그냥 2.0 기반이고 얘는 블록체인 기반의 인터넷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그렇게 넘어가고, 그래서 보안이 필요한 모든 기술에 사실은 블록체인이 다 쓰이게 될 거고 쓰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스마트카, 무인 자동차가 시범운행이 꽤 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강남 한복판에 스마트카를 시범운행하고 있는데 얘가 해킹이 됐어요. 막 난폭 운전을 막 해버렸어. 난리가 나겠죠, 그죠? 인명피해가. 그러니까 절대 해킹이 되면 안 되는 이런 것들에 다 블록체인이 이제 쓰이게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축약해서 제가 읽은 책, 영상 이런 걸 다 줄여서 요 그림만 이해하면요, 블록체인을 한 70%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간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요것만 설명드릴 거예요. 제가 누구한테 드릴까요? 여기 있는 조한 대표님한테 한 1억을 이체할 일이 있어서 이체를 이렇게 딱 은행에서 했어요. 좋겠죠? 1억을 이체했어요. 하면 이게 어쨌든 은행에서는 돈이 왔다 갔다 하면 이거를 기록하고 확인해 줘야 되잖아요. 예전엔 다 은행원들이 장부로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은행의 서버에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그거를 인출 신청을 한다 해도 그 서버에서 은행이 오케이 확인됐습니다 해줘야 이제 인출이 되는 시스템이 지금 저희가 쓰는 중앙 집중 저장 시스템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 같은 코인은 이렇게 생겼어요. 물론 훨씬 더 많은 컴퓨터들이 달려 있겠죠. 그래서 요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10개를 다 전송시켜요. 그런데 가운데 이거를 기록해주고 확인해줄 중앙이 없다는 거예요. 기업도 없고 국가도 없어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10개를 분명히 줬는데 얘가 갑자기 나 안 받았는데 하고 입을 싹 닦는 거죠. 그러면 크게 문제가 되죠. 비트코인 지금 1억이 하나 1억인데 10개면 10억을 지금 싹 먹고 입을 닦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그러면 증명해 주냐라고 봤을 때 여기에 달려있는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노드라고 불리는 수백만 대의 컴퓨터가 동시에 기록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럼 이 그림에서 뭘 기억해야 되냐면 동시에 기록한다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증명해내고 있구나. 그러면 동시에 기록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계속 비교해서 보안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내가 10개 받았는데 나 100개 받았어 하고 자기 걸 탁 해킹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비교해봤더니 또 뭔 소리야, 다른 애들 다 10개인데 너만 100개야, 탈락! 이런 식으로 해버린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이런 가치를 전송했을 때 이게 증명이 된다. 동시에 기록한다만 기억하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본은 물론 금도 지금 작년까지 굉장히 많이 상승했고 이번 컨퍼런스 강의를 들어보니까 향후에도 굉장히 상승할 가치가 있는 자산은 맞죠. 지금 국내 주식이 굉장히 괜찮죠, 그죠? 수익도 많이 보고 있고 사실 걱정이 조금 돼요. 제가 한 2년 정도 트레이딩이라는 걸 해본 결과 지금 주식에서 수익 보는 분들은 실력으로 수익 보고 있어요? 시장이 수익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폭락하면 어떻게 돼요? 네, 망해요 진짜. 왜냐하면 언제 손실을 줄여야 되는지 어떻게 이걸 관리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장이 지금 끌고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불안해요. 이게 한 번 내려앉았을 때 아무런 대책 없이 곡소리가 여기저기서 날 거예요. 근데 위험성을 생각하지 않고 막 여기저기 돈 끌어다가 지금 주식 올인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빨리 EX를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자본은 이런 성장하는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잠깐 주식이 잘 되고 블록체인이 가라앉는 것 같다는 생각은 되게 단기적인 생각인 거고 모든 기술이나 기업들은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걸 눈치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국내 기업, 게임 회사 같은 회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공개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상당히 제주도 말로 요브락쇼브락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요브락쇼브락 살금살금 알게 모르게 이게 요브락쇼브락 제주도 말이에요. 알게 모르게 비트코인을 다 이렇게 모아가고 있어요. 제주도 말도 가르쳐드리네. 요브락쇼브락 귀가 꽉 깔고 뭐예요? 기눈이 왁꽉. 기능이 왁꽉. 네,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안 들린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만 잠깐 들어두고 기술이 그렇게 가는 건 알겠어. 근데 무슨 뭐 화폐 혁명까지는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이해가 가요. 비자 마스터카드는 현재도 해외 나가면 뭐 가맹점에 자유롭게 쓰고 단지 결제는 내 이제 결제 계좌에서 이제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죠. 근데 여기에 봤더니
가상화폐 연계카드의 지속적인 성장세. 가상화폐 연계카드가 이제 생길 거래요. 성장하고 있대요.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가상화폐 연계카드 똑같이 비자 마스터카드를 쓰는데 내 은행 계좌에서 결제되는 게 아니고 해외 계정에 있는 코인으로 결제가 되는 카드인 거예요. 그죠? 저는 이제 제가 집에 생활비를 줘야 되잖아요. 그죠? 생활비를 줄 때 제 해외 계정에 있는 코인을 국내 계정으로 이렇게 옮겨요. 빗썸 같은 데로 옮겨서 가격이 좋을 때 얼른 팔아요. 팔면 이제 거래소에 돈이 생기죠. 그럼 그걸 국민은행으로 싹 받아요. 받아서 그럼 은행에 돈이 있기 때문에 이체는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거 하는데 딱 4분밖에 안 걸려요. 4분. 주식은 현금화하는데 3일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코인은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정말 그냥 바로 현금화가 할 수 있어요. 그 정도의 시장 규모가 되어 있고 유동성이 지금 보장이 돼 있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 아들 학원에서 이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버님, 저희 학원에서 오늘부터 코인으로 학원비 받습니다. 라고 한다면 제가 굳이 지금 가치가 팍팍 떨어지고 있는 원화로 코인을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예,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코인으로 결제해버리면 돼요. 이게 지금 아까 보여주신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이런 페이 시장들이 기업들이 준비하고 있는 결제 시스템이 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전부 다 이게 수수료도 싸고 속도도 빠르고 하다면 우리가 카드를 썼던 것처럼 이쪽으로 오겠죠? 이렇게 되면 누가 제일 발등에 불이에요? 혹시 알겠어요? 은행이에요, 은행. 제가 금방 얘기했잖아요. 굳이 가치가 떨어지는 원화로 바꿔서 은행에 담지 않겠다. 이게 이제 대중화가 되면 은행이 지금 발등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은행 금융권 회사들이 블록체인 회사하고 막 컨퍼런스를 하고 농협이나 신한은행이 막 바이낸스하고 따로 막 만나요.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따로 만나서 지금 자기네 살 길을 모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가 안 보고 있지만 기업들은 다 준비해가고 있고 웬만한 은행권들은 지금 자기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 뭐 하겠다 지금 대책을 다 내놓은 상태예요. 사실은 이렇게 열정적으로 지나가고 있다. 그러면 다시 이제 EX 유스메타로 돌아올게요. 누구나 이제 코인을 쓰는 세상이 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저희는 사실 지금 현재는 제가 만약에 10,000원을 작년에 빌렸어요. 제가 빌렸어. 근데 이제 돈 생겨서 10,000원 갚을게 해서 이자 안 받는다 치고 10,000원 줘도 그냥 오케이 넘어가죠. 그죠? 근데 작년에 10,000원이랑 지금 10,000원이랑 구체적으로 따지면 가치가 같을까요? 아니에요. 한 2, 3천 원은 갚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자 안 치더라도. 그런데 그걸 왜 저희는 그냥 10,000원만 받고 마냐면 화폐는 서로의 약속이라서 그래요. 약속. 그 10,000원이 이 10,000원이라고 서로 저희는 약속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행 가보면 환전을 하면 게임이 달라지죠. 갈 때는 분명히 환율이 이거였는데 올 때는 환율이 바뀌어서 돈이 더 작아졌어. 그럼 뭔가 막 손해본 것 같고 반대 현상도 일어나죠. 그런 일이 코인을 사고 팔기 시작하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희는 안정적으로 저희들의 어떤 믿음으로 화폐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저희의 이제 공통된 약속으로 살고 있는데 코인을 사고 팔기 시작하면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내가 사면 떨어질 것 같아. 고민이야. 내가 팔면 더 오를 것 같아. 이거의 계속적인 연속이에요. 이 시장을 저희 의장님이 10년 전에 먼저 보고 코인 시세를 예측할 수 있으면 이거 엄청난 수요가 있겠다 라고 생각해서 10년 전부터 이거를 기획하고 만들어낸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9년간의 빅데이터를 딥러닝에 접목시켰다는데 딥러닝은 그 알파고를 생각하면 가장 쉬워요. 지금은 사실은 GPT, 제미나이 이런 거 되게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언어 모델이라고 해서 말을 잘하는 애들이에요. 그럴싸하게 이야기를 만들어내라면 막 없는 얘기도 지어서 막 만들어져요. 근데 학습 모델은 좀 달라요. 학습 모델은 어떤 식이냐면 요즘은 저도 이제 앱 같은 걸 만들어 보는데 앱을 이렇게 만들어줘 하면 만들어 주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만들어 하면 되든 안 되든 결과만 던져놔요, 얘네들이. 근데 딥러닝 기술이 들어간 애들은 얘를 만들어서 화면에 지가 띄워요. 실행을 시켜요. 그 다음에 제 마우스를 자기가 가져가요. 막 눌러봐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하나가 버튼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창을 닫고 다시 코드를 수정해요. 이게 러닝 학습이에요, 학습. 그래서 이미 그 알파고 같은 경우도 바둑을 두게끔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고 바둑 데이터만 넣어줬을 뿐인데 얘가 바둑 두는 법을 배우고 이제 이세돌을 이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알파고 2가 알파고 1을 이기고 3가 2를 이기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발전해 왔다는 거예요. 저희 회사도 9년간 빅데이터를 넣었는데 5년 동안은 그 당시 시장도 규모가 작고 데이터 양도 작고 하기 때문에 못 맞추는 거예요. 못 맞춰. 그러니까 계속 시행착오를 한 거죠. 그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유료 서비스 하지도 못하고 5년 동안은 무료로 그냥 배포했던 거예요. 혹시 코인 트레이딩 하시는 분 있으면 무료로 한번 써보십시오 해서 계속 백데이터를 모은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자본이 들어갔겠죠. 그 이후에 한 4년 전부터는 이제 70% 80% 정도 되는 확률이 나오기 시작했고 회사도 이제 유료 서비스를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27국이 3만이라고 되는데 3만이 아니고 4만이 넘는 회원이 이 차트를 가지고 이용해서 이 시장에서 사고팔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10년이 됐는데 회사가 안 없어졌어요. 그리고 회원이 제가 이 적어놓은 자료만 봐도 3만에서 그새 또 4만으로 늘었죠. 그죠? 회원이 계속 늘고 있다는 거는 차트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이걸로 사실은 게임이 끝난 거예요. 왜냐면 저는 몰랐는데 시세를 맞춘다는 회사가 되게 많더라고요. 의외로. 근데 또 되게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엊그저께도 막 우르르 없어졌다고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잘 못 맞추면 이건 그냥 없어지는 게임이에요. 내가 소중한 시드를 가지고 지금 자산을 불리려고 들어왔는데 올라간다 했는데 확 떨어져서 돈을 다 잃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안 하겠죠. 유료로 안 하겠죠. 근데 10년 동안 이런 회원들을 유지하고 가고 있다는 거는 차트가 잘 맞다라는 걸 반증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제가 아주 작은 세계, 그 학원이라는 작은 세계에서 애들하고 옹기종기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되게 좁게 살았다는 걸 요새 되게 많이 느껴요. 특히 제주도라는 섬에 있다가 서울에 이렇게 오니까 와, 정말 진작 좀 올라올 걸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너무 좁게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나와서 이런 코인 얘기를 하니까 특히 제주도에 거의 100명이면 98명 정도는 사기를 당했거나 사기를 당하고 있거나 당할 예정이거나 진짜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로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진짜 행운이죠. 사기 당한 적이 없어요. 네. 좁게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비슷한 블록체인 얘기하고 코인 얘기하는데 과연 뭐가 차이가 날까? 사기하고 아니가 뭐가 차이 날까 하는데 한 가지 이것만 알고 가셔도 진짜 사기 안 당할 수 있어요. 뭐냐면 다 똑같은 비전을 얘기하는데 결국 내가 사용해야 되는 시드를 그 회사에 입금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해야 되는 형태라면 거의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블록체인 특징상 줘버리면요 돌려받아야 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내가 줬기 때문에 찾을 수도 없어요. 안 주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잘 주겠다 약속을 믿고 한국 사람들 잘 믿잖아요. 그리고 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건데 준 다음에 몇 번, 3번, 4번, 10번 주니까 이건 주는구나, 이건 준다 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회사가 없어지거나 뭐 갑자기 막히거나 이렇게 하면 통째로 그냥 손해보는 일들을 너무 많이 겪고 지금도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그러면 EX는 뉴스메타 EX는 투자를 안 받냐? 안 받습니다. 투자를 안 받아요. 저희 각각 지금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각자가 가입한, 각자가 개인 인증한 자기 거래소, 그죠? 자기 거래소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시드만큼 거래 각자가 하는 거예요. 단지 EX라는 회사는 오른다 내린다 시그널만 제공해주고 저희는 회사에 그 시그널에 대한 구독료만 유료로 내면 된다는 거예요. 안전하죠, 그죠? 그러니까 내 모든 시드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회사는 저희가 뭐 100만 원 가지고 하든 100억을 가지고 하든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시그널만 잘 맞추면 되고 저희는 시그널 가지고 저희 시드만큼 이익을 내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도대체 왜 맞냐 이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로 승부를 보는 거라면 주식시장에 데이터가 훨씬 많잖아요. 100년 이상 더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식에다가 대입하면 훨씬 더 승률이 나오지 않나? 라고 했는데 아니었어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설명할 때 이렇게 3가지 정도 하고 공개하지 않는 4가지 정도의 알고리즘을 계산해서 이 고야라는 AI가 이제 예측을 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온체인 데이터, 아까 동시에 기록합니다 라고 얘기했죠. 기억나시죠? 동시에 기록하는 내용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제가 즐겨찾기를 해놨는데
왜 갑자기 통이 돼버렸네요. 나와라. 이게 지금 번역이 돼버렸어요. 비트코인 리치 리스트, 비트코인 부자 목록이라고 번역이 됐네요. 그냥 사설 사이트예요. 뭐 공식적인 사이트도 아니고 이 사이트를 잘 보시면 여기에 막 복잡하게 적혀있는 이게 은행으로 보면 계좌번호 역할을 하는 지갑 주소예요. 지갑 주소. 지갑 주소인데 지갑 주소에 가장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순서대로 그냥 100개를 나열해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제일 많이 있는 게 150억 달러인가 정도 되는 걸로 봤거든요. 대충 계산해보니까 한 35조 정도 돼요. 35조. 진짜 돈 많이. 이게 뭐 개인 지갑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35조면 어느 정도 큰 돈이냐면 1조를 쓰고 죽어야 돼. 1조를 오늘 다 쓰고 죽어야 돼. 하루에 1,000만 원씩 쓸 수 있어요. 몇 년 써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못 쓰겠어. 274년을 써야 저희가 1조라는 돈을 다 쓸 수 있어요. 1,000만 원씩 쓰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35조가 지갑 하나에 들어있다는. 돈이 많이 들어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지갑을 아무거나 하나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이 지갑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 다음에 최초의 거래가 언제 일어났는지, 그리고 몇 개의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이게 아까 동시에 기록하는 온체인 데이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코인이 움직이는 게 다 보이는데 이 지갑이 누구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블록체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또 익명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인의 이동은 다 보이는데 누가 누구한테 줬다라고 특정할 수가 없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부터 코인을 열심히 한번 예측해봐야 되겠다 하고 제가 10년 동안 이걸 아침마다 열어가지고 노트에 받아 적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게요? 뭐 손이 아프거나 눈 시력이 나빠졌거나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고야라는 AI가 10년 동안 쳐다보면서 딥러닝을 했다면요. 그럼 AI를 써본 사람들은 그 파괴력이 좀 상상이 될 거예요. 왜냐면 아까 아침에도 보여드렸지만 딱 엑셀 데이터 하나만 넣어도 쫙 계산하거든요. 근데 그걸 10년치 데이터를 얘가 보고 단지 계산하는 게 아니고 예측해서 틀리면 수정하고 학습하고 틀리면 수정하고 학습하고를 10년 동안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시장은 안 되는데 코인 시장에서는 예측이 되는구나. 제가 이해가 딱 갔어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고야는 10년 동안 시장의 거의 초기부터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다 학습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게 다른 회사들이 못 따라오는 그런 기술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처음 4년 전에 유료 서비스를 했던 차트예요. 되게 허접하죠, 그죠? 왜냐면 줄이 2개밖에 없어요. 근데 도지라는 코인의 가격이 실제 시장 가격이 빨간색 선으로 표시되는데 갑자기 급락을 이렇게 했는데 고야가 알려주는 예측, 미래 예측하는 점수선이 상승을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점수가 오르는 거 보니까 가격이 상승하겠다를 예측해서 여기서 진입하는 방법이 4년 전에 했던 그런 방법입니다. 어려웠죠, 그죠? 근데 유스메타라는 회사는 보시면 처음에 이 블록스퀘어 랩스라는 기술 개발 회사가 모체예요, 모체. 그래서 이건 여담인데 블록체인이라는 어떤 업태로 등록을 하려고 갔더니 없대요, 아직도. 블록체인을 등록할 수 있는 사업자 코드가 없대요, 국내에. 없기 때문에 기술 개발 쪽으로 이제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요, 현재도. 그래서 검색해보면 블록스퀘어 랩스 혹은 블록스퀘어 서울이라는 2가지 사업자 등록증을 저희가 갖고 있고 나머지 계열사들은 해외 법인으로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지금 6개인데요, 5개가 아니고 6개 정도의 계열사를 합쳐서 유스메타라는 그룹으로 지금 성장돼 있고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거는 EX 마케팅 프로젝트입니다. 이 구독 프로그램을 마케팅하는 건데 EX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3년 안에 이 블록체인 시장과 저희 차트를 이용해서 경제적으로 은퇴를 하자라는 프로젝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2016년부터 회사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차트를 만들어내고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2년 전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직원이 한 20여 명 됩니다 라고 소개 여기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75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어요. 지금 이 건물하고 옆에 이제 다운 빌딩 건물에서 다 근무를 하고 있어요. 절반 정도는 알고리즘 개발팀,
절반 정도는 해외 마케팅 팀 이렇게 이제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굉장히 이제 점심시간에 나가면 다 볼 수 있는 분들이에요. 나가면 나오시는데 슬리퍼 이렇게 끌고 나오시는데 다 명문대 나오시고 굉장히 유능하고 뭐 한 3개국어 4개국어 정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웅진코웨이 두진문 회장님 차남이세요. 그럼 이 왜 얘기 설명드리냐면, 두진문 그러니까 본인이 회장님 정도 하신 분인데 자기 아들 어디 취직시킬 데가 없어서 블록체인 회사에 취직시켰냐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3년 반 전에 이 블록체인에 미래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와서 너가 먼저 배워라 하고 입사를 시켰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지금 잘 임원으로 근무하고 계시는데 이제 어머니한테 권했죠. 어머니, 제가 보니까요 EX 프로젝트가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머니도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가 나와서 사업하고 계세요. 두진문 회장님 사모님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드님이 회사 다니고 어머님이 사업하니까 두진문 회장님이 두 팔 걷어붙이고 나와가지고 엄청 바쁘신데도 굉장히 많이 도와주세요. 개인 사무실도 이렇게 내주시고 하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말 정보를 앞서가는 사람들은 블록체인 시장을 자기 자식들이 먼저 배웠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먼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이제 알려드리는 거고, 이렇게 이제 여기는 일본 유저들 사진이에요. 굉장히 정거 많죠, 그죠? 그리고 여기 국내 일부 하는 거, 여기 몽골입니다, 몽골. 여기 베트남에서도 세미나가 열리고요. 인도네시아, 요즘 중국으로 매달 나가고 계세요. 저희 이제 윤민호 대표님하고 저희 누나하고 매달 이번 달도 또 중국으로 가시죠, 그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차트가 업그레이드가 엄청 빈번하게 돼요. 그만큼 시장에 이제 민첩하게 이제 대응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인력 75명의 거의 절반 이상이 알고리즘 개발팀이라고 했잖아요. 작년 것만 봐도 5월 12일 날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7월 달에 또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 다음에 11월 달에 또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리고 올해 3월 3일, 그 다음 4월 4일, 이번 6월 13일 컨퍼런스 때 또 신호등 차트가 발표됐죠, 그죠? 곧 이제 업그레이드가 될 거예요. 이만큼 계속 시장을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는 거죠. 이게 믿을만 하다는 겁니다. 시그널도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저희가 트레이딩 하기는 더 좋아져요. 저는 이제 강사로 여기서 차트 강의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강의할 게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몇 시간씩 강의했어야 돼요. 이 차트를 이용하는 데만. 근데 이제 너무 쉬워져서 시그널 뜨면 들어가세요. 그냥 이게 강의의 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회사는 가고 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걸 뭐 캔들을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계실 텐데, 가격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된다고 보면, 거래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서 살걸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나고 보면. 그럼 지난 차트를 보면 전부 워렌 버핏이라고 해요, 사실은. 지난 걸 보면 그게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서 샀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실제 여기서 살 수 있냐? 못 사요. 왜냐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못 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AI가 이제부터 올라요 라고 시그널을 준다면 시그널을 받고 여기서는 살 수 있겠죠. 그리고 지나고 보면 여기 꼭대기에서 팔걸 이라고 생각하지만 못 팔아요, 진짜로. 왜냐면 계속 올라가니까 내가 팔면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못 파는 거예요. 그래서 못 팔지만 만약에 AI가 이제부터는 떨어집니다 라고 얘기해 준다면 여기서는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시그널 보고 사고 시그널 보고 팔아도 요 정도의 이익이 나오죠. 이게 뭐 코인마다 시장마다 다르지만 작게는 1, 2%, 많게는 3, 4% 정도까지도 빈번하게 이런 시그널이 이익이 발생시키는 게 저희 차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해보면 24번 정도의 시그널 발생 중에 한 번 딱 반대로 가고 다 방향대로 나는 정도 확률이죠. 그래서 한 달에 40% 정도가 났어요, 그죠? 이거 1월 달입니다. 2월 달까지 했더니 두 달에 100% 정도 수익이 났어요. 3월 달에 어떻게 될게요? 150. 한 20% 정도로 떨어졌어요. 20%대로 떨어졌어요. 근데 갑자기 40% 내던 거를 20%로 떨어지니까 저희는 엄청 막 확률이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한 달에 20%였어요. 그럼 지금 시중에 은행의 금리가 엊그저께도 농협 지나가다 봤는데 3몇 프로. 그렇죠. 근데 그 연이죠, 연. 근데 저희는 하루에 3%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거짓말 치지 마. 하루에 3% 어떻게 해? 하는데 실제로 3%가 돼요. 3%가 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제가 카톡을 열어놨는데 자, 아침 먹고 땡이라는 방이 있죠, 그죠? 제가 아침에 이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저희 차트를 읽어주는 방송이에요. 저는 전문 트레이더가 아니고 지금도 차트가 없으면 하나도 못해요. 못하는데 이 차트를 어떻게 읽고 들어가는지는 제가 2년간 넘게 해왔기 때문에 잘 읽을 수는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 그냥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주면 그걸 보고 이렇게 같이 들어가서 수익 내는, 이거는 제 거네. 되게 많이 냈어요. 19%, 25%, 23%. 그렇죠? 근데 이거 20% 막 15% 이런 거는 조금 빈번하게 일어나는 건 아니고 거의 대부분 2, 3% 정도는 매일매일 나요. 이렇게 보시면 5%, 1%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에요. 이런 분들이 뭘 알아서 들어간 게 아니고 저랑 같이 차트 보다가 이거 한번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하면 그냥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수익을 내는 거예요. 다 시그널대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다는 거 하나 보여드리고 자, 요 기사가 지켓이는 코인의 이름이에요. 근데 뭔가 갈등이 생겨서 집단으로 사임을 했대요.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악재. 실제로 가격이 이렇게 폭락합니다. 근데 잘 보시면 시점을 잘 보세요. 언제 떨어지냐면 1월 잘 안 보이시는데 1월 8일 오전 9시부터 급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만약에 내가 지켓이라는 종목을 갖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몇 시간 만에 손실이 났어요. 도대체 왜 손실이 났어? 하고 찾아보면 기사는 언제 뜨냐면 오후 3시 정도에 기사가 뜨는 거예요. 집단으로 사면 악재가 있었네. 근데 손실은 이미 나버렸죠. 방어할 수가 없죠. 근데 저희 차트는 전날 새벽 2시에 떨어집니다 하고 시그널을 내준다. 그럼 저랑 같이 트레이딩 하신 분들은 지켓이 S가 떴네요. 그러면 지금 혹시 들고 계신 분 있으면 파세요. 이게 제가 알려주는 거에 다예요. 그럼 지금 손실 중인데 어떻게 손실 중이라도 파세요, 손절하세요. 이게 제가 하는 강의의 전부 다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S력 떨어진다고 했는데 뭐하러 들고 있어요? 파세요. 이게 강의인 거예요. 그리고 호재도 마찬가지. 실제 올라가는 시점보다 빨리 이렇게 알려드리죠. 그리고 이 부분을 항상 알려드리는데요. 이때가 이번에는 이제 중동 전쟁이 꽤 길게 지속됐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아까 그 3월달에 그 승률이 팍 20%대로 떨어진 이유도 전쟁 이슈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요동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때 2024년 차트인데 이때도 단발성으로 전쟁 이슈가 있었어요. 미사일이 한번 날아가고 전쟁이 날 것 같다 라고 해서 이렇게 떨어지죠. 그때 주식도 마찬가지고 떨어지는데 저희 차트는 이때도 13시간 전에 떨어집니다 하고 S 시그널을 줬어요. 이때 제가 딱 멘붕이 온 거예요. 자, 고야가 똑똑해. AI가 똑똑한 건 알겠어. 그럼 얘가 도대체 전쟁 나는 걸 어떻게 알지? 라는 거에 대한 답을 제가 못 찾겠는 거예요. 전쟁 데이터는 안 들어있잖아요. 근데 얘가 전쟁 날 줄 알고 지금 S를 띄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답이 어디에 있냐면 온체인 데이터에 있는 거예요. 온체인 데이터. 그러면 아까 몇 천억씩 자기 지갑에 넣고 있는 고래들 중에는 이 내부자도 몇 명 정도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이건 시뮬레이션이지만 얘네들이 모여서 이제 몇 월 며칠 16시간 후에 우리가 미사일을 쏠 거야 라고 결정이 났어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XRP 들고 있는데 이게 한 60% 마이너스가 될 것 같네. 가만히 놔둬요? 팔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한 뭐 몇 천만 원, 몇 억 정도 하시는 분들은 거래소에 이제 두는 분도 많은데 몇 천억씩 갖고 있는 분들은 절대 거래소에 놓지 않아요. 옛날에 이제 사고도 있었고 해서 콜드 월렛이라는 개인 지갑에 보관합니다. 근데 이걸 팔려면 한 번은 거래소로 가야 돼요. 보내야 돼요. 한 번은. 그럼 그 보낼 때 뭐가 생긴다고요? 온체인 데이터가 생겨요. 그 온체인 데이터를 누가 보고 있다고요? 저희 EX 고야 차트가 보고 있는. 물론 모든 유저들의 지갑을 볼 수는 없어요.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의미 있는 큰 지갑들은 항상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럼 코인이 갑자기 거래소로 쑥 들어오니까 고야가 뭐라고 계산해요? 이 정도의 움직임이면 떨어져 라고 예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전쟁이 날지 뭐가 날지는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S 떴네요. 파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엄청난 폭락과 폭등이 있을 때 저희 유저들은 방어가 돼요. 시그널대로만 하면 방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얘기한 걸 들으면 나도 하루에 3% 이렇게 수익 내면 돈 빨리 벌겠다 이렇게 아마 생각이 갈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차트의 진짜 가치는 어디에 있냐면 1년에 한 3번 정도 오는
급락 급등을 방어해 주는 데 있어요. 이거는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이 차트가 만약에 한 번만 그냥 미친 듯한 하락을 날 방어해 준다면 이건 무조건 가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기 뒤에도 이제 다 과거 차트예요. 근데 수익은 사실 시도 때도 없이 볼 수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핸드폰만 까도 수익, 오늘 아침에 난 수익도 다 보여드릴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정도로 빈번하게 수익은 납니다. 근데 저희가 차트만 그냥 이렇게 툭 주고 해보세요 하면 제가 1년 동안 제주에서 굉장히 혼자서 고군분투했어요. 왜냐면 여기를 안 오고 어떻게 제주도에서 혼자 해보려고 이제 하다가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런데 이런 교육 시스템이 다 돼 있는 걸 제가 몰랐던 거예요. 사실은 제주도에 있다 보니까. 근데 본사에만 오실 수 있으면 이런 시스템들이 엄청 탄탄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일 밤마다 온라인 줌 미팅이 있고요. 아침에 제가 하는 방송도 있고 이런 강의도 주에 거의 빠짐없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와서 같이 금방 배워서 한두 달 안에 다 사고 팔고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사고 팔고 해서 얻는 수익은 EX가 주는 세 가지 수익 중에 굉장히 일부분인 제가 트레이딩 수익만 설명드린 거예요. EX는 두 가지의 수익을 더 선물로 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 수익은 마케팅인데요. 구독료가 유료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구독료를 잠깐 말씀드리고 갈게요. 구독료는 이렇게 유료로 돼 있어요. 200일에 3,000불, 355일에 5,000불, 770일에 10,000불. 10,000불이면 제가 처음 구독할 때도 애기 새 키우고 생활비도 빠듯한데 갑자기 그 당시 환율로 해도 420만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3,000불이. 10,000불은 생각도 못했고요. 처음 전화할 때 3,000불을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를 저는 왜냐면 이거를 비용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비용, 추가적인 비용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당시 학원을 너무 그만두고 싶었어요. 왜냐면 한 4, 5년 전부터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요. 입학생을 저희가 보잖아요. 이제 입학생 하면 보면 입학생이 막 절반씩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향후 몇 년 있다가 저한테 학원에 올 수 있는 학생 수가 절반씩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안 되겠다 라고 판단은 정말 빨리 했지만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솔직히 제주도에 지금도 자영업이 엄청 난리가 났거든요. 다 공실이에요 지금 다. 근데 그 당시 저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뭘 알아봐서 자격증 하나 따볼까 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경매 이런 거 한번 배워볼까 라고 해서 학원 등록비만 봐도 몇백만 원 됐어요. 근데 그 학원 등록비 내면 뭐 돈이 나한테 남나요? 그냥 배우고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근데 이거는 만약에 내가 이거 내고 트레이딩 기술을 나한테 배운다면 훨씬 낫겠다. 왜냐면 당장이라도 내가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울 거니까. 사실은 저는 이거를 학원비라고 생각해서 했어요. 근데 지금은 학원비라고 생각 안 해도 돼요. 10,000불이면요 1,500만 원이거든요. 지금 1,5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제주도 저 촌구석에 가도 1,500만 원으로 뭐 하기가 힘들어요. 예, 집세도 내기 힘들어요 사실. 서울 같은 데는 간판 하나 삐까뻔쩍을 만들면 끝나겠죠. 1,500만 원 정도. 그런데 만약에 1,500이 아니고 1억 5천, 뭐 3억을 들여서 자영업을 지금 열면 1년이면 손익분기점 넘나요? 확신할 수 있나요? 그 물어보니까 진짜 불티나게 잘 되면 1년 안에 손익분기점은 넘을 수 있다, 이렇게 경험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하죠. 근데 거의 대부분은 못 넘고 3년 4년 질질 하다가 빚내고 끝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10,000불 1,50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빠른 사람들은 한 몇 개월 안에 이 구독료를 다 회수하고요. 그리고 트레이딩 기술 배우죠. 그 다음에 블록체인 시장의 기회도 잡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괜찮은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이 구독료를 가지고 마케팅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 괜찮은 게 레퍼럴이에요. 레퍼럴 제가 할 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원비라고 생각하고 등록한 거예요. 근데 레퍼럴은 작년 6월부터 시작했고, 이건 말이 좀 어려운데 뭐냐면 수수료를 돌려주는 개념이에요. 그럼 우리가 주식 거래를 하던 부동산 거래를 하던 사고 팔 때마다 수수료를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미래에셋 증권이나 증권회사들도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일정 부분 수수료를 걔네들이 받으면서 사실 회사를 키우는 거거든요. 국내 1위 업비트가 지금 강남의 빌딩을 다 사고 있어요. 걔네들이 무슨 돈으로 사냐면
100만 넘는 회원들의 수수료를 받아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저기 거래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때 제 친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 친구가 보면 싫어할 수도 있어요. 네. 그 친구는 오래전에 리플 코인을 19원에 샀어요. 돈 많이 벌었겠죠. 그죠? 많이 벌었을 거예요. 눈으로 5,000원까지 봤대요. 지금 한 2,000원, 1,000 몇백 원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죠? 팔았을까요? 못 팔았을까요? 못 팔았어요. 눈으로 5,000원을 봤잖아요. 5,000원 되기 전까지 못 파는 거예요. 그럼 돈을 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친구는 제가 알기로도 5년 이상 코인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한 2년 정도 했어요. 누가 사고 팔고를 많이 했을까요? 제가 1000배는 많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하루에도 몇십 번도 거래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아직도 못 팔고 있어요. 언제 오를지 언제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마냥 기다리는 방법밖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거래소 입장에서 걔가 자산이 많을 수도 있어요. 걔가 VIP일까요? 제가 VIP일까요? 많이 팔면 사고 팔 때마다 수수료가 발생하니까 수수료가 1000배, 10,000배 발생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친구에 비해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아까 지금 4만 명 이상 EX에 모여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시그널 보고 하루에 평균 10번, 20번씩 다 거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엄청난 VIP죠. 그래서 이거를 알고 바이낸스, OKX, 빙X 같은 굵직한 한 5개 정도 되는 해외 거래소가 저희한테 레퍼럴을 돌려줍니다. 대가는 저희 거래소를 충성스럽게 써주기만 한다면 저희가 레퍼럴을 돌려주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안 돌려주는 거래소보다 돌려주는 거래소 쓰게 되겠죠. 그걸 이제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지금 작게는 60%, 많게는 75% 정도의 거래 수수료를 회사가 돌려받는 거예요. 회사가. 제가 의장님이었으면 그거 받고 원래 없었던 건데 모른 척 했으면 다 회사 이익이잖아요. 맞죠? 저는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레퍼럴 그냥 들어오는 거고 아무도 몰랐어요. 이 레퍼럴이 될 거라는 걸. 저도 몰랐고 줄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그거를 저희 의장님이 이제 책이 나왔는데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왜 그렇게 했는지 좀 이해가 가요. 저희 회사 창업주인 의장님이 갖고 있는 철학이 있어요. 전체 파이가 얼마나 크던 간에 회사는 30이고 저희 이제 회원들이 70을 주겠다는 그런 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이 레퍼럴도 마찬가지 30 정도만 회사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저희가 가져올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딱 한 덩어리를 받아와서 쉽게 그냥 4덩어리로 쪼개서 한 덩어리는 회사가 이익으로 가져가고 하나는 내가 거래한 만큼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누군가의 소개를 받고 오셨죠, 그죠? 그럼 내가 소개해준 사람의 거래한 거를 내가 하나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럼 이것만으로도 사실 비즈니스가 좀 일어나죠. 비즈니스가 일어나서 실제로 이 덩어리만 가지고도 지금 많이 받고 계시죠. 많이 받는 분이 계세요. 저는 사업 설명할 때 양손자유 얘기를 꼭 해요. 왜냐하면 이제 27이고 아직 결혼도 하기 미스고 그죠? 그런데 뭘 잘했냐면 여기서 하는 이런 강의를 예쁘게 동영상 찍어가지고 유튜브로 운영을 엄청 잘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노출이 되니까 바깥에서 트레이딩 하던 사람들이 딱 보고 저런 차트가 있어? 저 뻥이지. 근데 호기심을 느낀 사람들이 이제 찾아와서 알아보고 그러면 이게 맞다면 나도 하겠다 한 사람들이 10명, 20명 이렇게 모였더니 그분들이 트레이딩 하는 거에 대한 레퍼럴만 받아도 1,000만 원 가까이 되죠. 그죠? 네, 1,000만 원. 그러면 트레이딩 하나도 안 하고 마케팅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그분들을 유튜브 보고 가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 레퍼럴 수익이 달에 1,000만 원도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일이 여기서 일어나고 근데 아까 4덩어리 중에 3덩어리밖에 설명 안 했죠. 한 덩어리가 있어요. 이 한 덩어리는 누가 가져가냐면 회사의 마케팅에 기여를 많이 한 저희가 이제 프론티어라고 부르는 직급이 있어요. 그 직급 이상이 된 분들은 회사가 일으키는 전체 매출의 한 덩어리를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회사는 지금 중국으로 나가죠, 일본으로 나가죠, 몽골로 나가죠. 점점 외형이 커져요. 근데 저는 중국 사람이 없으니까 내일이 아니야가 아니고 회사가 커지고 내가 프론티어 정도만 가 있으면 회사가 커지는 만큼 거기서 가져오는 게 엄청나게 커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해 주셔야. 이게 윤 대표님의 1년치 작년 6월부터 1년치 레퍼럴 수익입니다. 본인이 거래한 거 1,300만 원, 본인 소개한 사람이 거래한 거 1,400만 원, 회사 전체 레퍼럴 공유해서 2억이 넘는 돈을 받았죠. 그럼 어느 게 커요? 이게 커요. 이게.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여러모로 이제 EX의 골든 타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이 레퍼럴만 합쳐도 윤 대표님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저희 회원이 일으키는 매출 크기가 한 4조 8천억인가 정도 되는 거예요. 바이낸스 하나만 봤을 때. 근데 이게 늘까요, 줄까요? 늘어요. 늘면 만약에 이게 4조가 아니고 10조 되면요? 한 달에 1억 나오는 거예요, 2배로. 만약 20조 되면요? 이게 이제 이 사업의 굉장한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걸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듣기 전에 마지막 퍼즐이에요. EX는 3년 안에 경제 은퇴 퍼즐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트레이딩 수익과 레퍼럴 수익만 가지고는 사실 조금 부족해요. 경제 은퇴하기에는. 왜냐하면 우리가 큰 시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괜찮아요. 뭐 한 10억 정도 나 굴릴 수 있어.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도 이번 블록체인의 시장의 이제 기회, 눌려 있다가 이제 올라가는 걸 기회라고 보는 건데요. 근데 요 마지막 코인 모으기 쪽을 잘 보시면 평범한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4,500개인가로 시작했는데요. 4,500개 리플? 예. 오. 네, 4,500개 됐어요. 네. 그게 한 7, 8만 개 됐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 제 거도 다 막대가라고. 원래 소원하신 거 아니에요? 뭐 그냥 남편 그거만 해요. 제가 리플만 해니까. 네. 다른 거는 안 해요. 근사님 거는 지금 10만 개 넘었죠 그럼? 좀 11만 개? 11만 개? 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분도 리플이 600만 원 할 때 한 5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남편 거랑 본인 거랑 한 8,000개 정도를 샀어요. 제가 이거를 이제 정리할 당시에 3,300원 정도 해서 3,300원을 했는데 가만히 놔둬도 저희 친구처럼 가만히 놔둬도 2,600만 원 됐으니까 잘한 투자죠, 그죠? 잘했죠. 근데 이분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리플만 해요, 그렇게 하잖아. 리플만 한다는 게 뭘 한다는 거냐면 올라간다 시그널 나오면 사는 거예요. 쭉 갔는데 또 내려간다 하면 파는 거예요. 현금을 들고 있다가 또 쭉 내려와서 올라간다 하면 또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8,000개가 돈을 더 넣은 게 아니고 8,000개가 8,000 몇백 개, 9,000 몇백 개, 1만 몇백 개 돼서 12만 개까지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비전인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게 8,000개가 12만 개가 되면 3,300원을 단순히 계산해도 2천만 원이 아니고 3억 6천이라는 자산이 되는 거죠. 사실 저희가 EX에서 알려드리는 그 3년 안의 경제 은퇴의 마지막 열쇠는 여기에 있습니다. 현물을 모으는 데 있어요. 가치 있는 코인이 있거든요. 웬만한 그 대부분의 코인들은 가치가 없어요. 모을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모을 필요가 없고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메이저 코인이라는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XRP, 뭐 솔라나 이런 열 몇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런 코인들을 얼마나 많이 모으고 있느냐에 따라서 게임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를 하시려면 블록체인 시장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자산을 투자하시겠죠. 강남 70년대로 만약에 돌아간다면 강남 땅 사실 분. 왜냐면 우리는 아니까. 그죠?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강남 땅을 살 기회가 있었는데 안 산 사람도 계실 거고 갖고 있다가 누가 사준다니까 얼싸 좋다 하고 팔고 막걸리 드신 분도 계실 거야. 그죠? 근데 그때 팔았던 분도 분명히 돈 벌었다고 했을 거예요. 왜냐면 진흙탕인 땅인데 그걸 누군가 사줬으니까 뭐 돈 됐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지금 크립토 시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XRP가 600원일 때 안 올라간다고 뭐 다들 뭐 XRP가 안 올라간다 속였다 막 하고 했었어요. 근데 순식간에 한 달 만에 4,000원까지 갔고 지금 또 1,000원대가 보이잖아요. 근데 의장님의 얘기로는 다시는 리플의 1,000원대 가격을 못 볼 것이다. 다시는 강남 땅을 몇백만 원에 못 사는 것처럼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크립토 시장의 눌림 시장이 사실은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그 기회를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정도 저희 EX 프로젝트가 끝나는 시점하고 딱 맞죠, 그죠? 그 안에서 이 코인을 얼마나 모을 것이냐 라는 게임을 하는 거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도구로 이 어려운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도구로 EX 고야 차트를 저희가 오늘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제 정말 친한 사람이 형 저 이제부터 코인 한번 해보려고요 하면 제가 동의할까요? 하지 말라고 할까요? 네, 저는 100%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가 아무런 기준 없이 그냥 들어가면 이건 100% 재산을 날려요. 날리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근데 네가 EX 고야 차트를 이용하고 내가 만약에 시키는 대로 그대로만 한다면 오케이, 할 수 있다. 엄청 위험한 시장이에요, 이 시장은. 정말 하루아침에 재산을 털리는 분들도 수없이 많이 나와요. 그 주식시장에 있는 마지막 안전장치조차도 크립토 시장에는 없어요. 법도 없어요. 없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위험한데 EX 차트, 고야 차트, 그리고 저희가 알려드린 시스템대로 한 발 한 발 가신다면 사실은 괜찮아요. 안전하게. 그래서 이제 초반에 이제 윤정아이와 할 때 EX를 처음으로 만난 분들이 굉장히 복이다 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국가에서는 굉장히 세금을 적극적으로 매기겠다라고 준비를 발을 이제 뗐어요. 그죠? 뗐는데 두고 봐야죠. 아까 블록체인의 특징에 익명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쉽게 그렇게 세금을 매기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사실 기술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지금 아직은 저희가 크립토 시장에서 버는 돈에 대한 세금은 유예되어 있는 상태예요. 세금을 안 냅니다. 그리고 자 봅시다. 광고가 나오죠, 그죠? 프리미엄이 아닌 게 걸렸네. 자, 수치를 조금 확인을 해보기 전에 저희가 매주 확인을 해보고 있는 이 뉴스메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뉴스메타 차트에 들어오시면 사실 예측할 수 있는 가격선들을 우리가 미리 좀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자 보면 코인 마켓 워치라는 한국 경제에서 지금 방송하고 있는 코인 방송이에요. 우리가 이제 주식 방송은 되게 빈번하게 본 지가 오래됐죠. 근데 이제는 코인 방송도 각 방송국마다 합니다. 하는데 이 코인 마켓 워치라는 한국경제TV 본 방송에 뉴스메타라는 이름이 공개가 되죠. 그죠? 뉴스메타 차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코인 시황을 알려주는 초반에 저희 뉴스메타 차트를 이용해서 오늘의 코인 시황을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저희 차트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언론사가 대중을 상대로 방송을 하는데 아무 검증 없이 아무 회사나 차트나 가져가서 하지는 않는다. 그럼 한국경제TV뿐만 아니고 지금 서울경제, TV조선 또 많은 회사들이 이제 저희 차트를 쓰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언론은 굉장히 폭발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제가 뉴스메타를 열심히 설명했어야 된다면 이제는 이런 사람들 거기 방송에서 봤던 그 차트가 이 차트예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고 자 코인 인구가 는다 준다 무조건 늘어요. 무조건 늘기 때문에 그 시장 안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한 번 듣고 당연히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지만 뭔가 기회가 있다는 느낌만 받아가셔도 저는 오늘 성공했다고 보고 꼭 이 시스템에 반복적으로 참석하셔서 본인 걸로 만드시고 3년 안에 경제 은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시간 동안 저희 회사와 또 블록체인 시장을 다 말씀드리기 정말 짧은 시간인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핵심만 쏙쏙